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민 포스크라켄 가이드 모타, 트롤링 모타에 대해서 많은 사용자들 분들께서 어, 기능들이 아주 신박하고 좋은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좀 쉽게 기능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거를 좀 영상으로 제작해서 좀 보여주라, 그런 요청에 의해서 어, 이런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 트롤링 가민 포스크라켄 트롤링 모타를 사용하면서 제가 한 3개월 정도 보트에서 낚시를 하면서 사용해 봤을 때 가장 요긴하게, 가장 효능감 있게 사용되었던 기능들이 어떤 건지 어, 강조를 할 거고요. 그 기능들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이 리모컨 컨트롤하는 그 기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제가 한번, 제가 파악한 대로 한번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리모컨 사용이나 아니면 가미 포스크라켄 사용하기 이전에 먼저 선행된 가이드 모타를 보트에 설치를 하고 나서 선행돼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트롤링 모타를 이렇게 선수 방향 2번의 선수 방향하고 이렇게 본체를 틀어서 설치를 한 경우 이 틀어진 각도가 설치된 보트의 선수 방향과 수평을 이루는 이 보호 각도를 한 번은 인지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선수 옵셋 설정이라고 합니다. 어, 일단 리모컨을 사용하여 트레링 모타 1의 각도를 보트 2의 선수 방향 중심선과 일직선으로 이루도록 향하게 조정합니다. 일단 이렇게 맞추시고요. 그리고 리모컨에서 이렇게 메뉴, 이 기능이 어, 리모컨 메뉴로 들어가는 단추죠. 메뉴에 들어가서 세팅, 트롤링 모타, 그 다음에 캘리브레이션, 보우 옵셋을 선택하면 왼쪽 화살표 또는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 선수 옵셋을 조정합니다. 이 말은 그 일단 이 명령으로 해서 보호 옵셋으로 설정하는 과정으로 들어가서 이 선수 방향하고 트롤링 모터 헤드가 평행하게, 그러니까 틀어진 각도가 얼마라는 것을 확인을 시켜줘야 되니까 지금 이만큼 틀어졌는데 사실은 헤드는 이렇게 가야 선수 방향하고 평행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좌우 화살표로 전원을 켜고 좌우 화살표로 이거를 틀어가지고 이 선수 방향하고 똑같이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밑 화살표 밑 아래로를 누르면 선수 옵셋이 설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반드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생각하는 제스처 명령이나 아니면 방향 회전 명령을 내렸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롤 모터 보정이 있는데 지금 보트에서 하게 되면 제가 이 트롤링 모터 보정하는 방법을 해보겠는데요. 지금 리모컨을 켜도 트롤링 모터하고 통신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트롤링 모터 보정은 리모컨 메뉴에서
세팅, 그 다음에 트롤링 모터, 캘리브레이트, 컴파스. 그러니까 트롤링 모터 헤드에 콤파스 나침판이 하나 있는 거죠. 그거를 보정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러면은 이것도 이렇게 한 다음에 콤파스 선택하면 스타트 눌러서 그 진행되는 과정에 리모컨에 어떻게 해라. 뭐 스타트 누르면 제일 처음에 그 혼자 그 가이드 모터 헤드가 혼자 이렇게 360도로 한번 회전한 다음에 다음을 선택하면 그 다음에 이제 리모컨이나 아니면 풋페달 아니면 엔진 선회기로 내가 가라고 회전하라고 하는 방향으로 선회를 한 바퀴 해라 라는 그 여기 리모컨에 표시가 뜹니다. 그러면 이제 그대로 시행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트롤링 모터 나침판 보정을 하실 때 가장 주의할 점은 파도가 치거나 바람이 불어서 보트가 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상황에 보정을 하게 되면 보정이 정상적으로 정밀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잔잔하고 바람이 없고 이런 그러니까 바람이나 아니면 조류 이런 거에 이런 외력에 의해서 보트가 뭐 이렇게 흐른다든지 아니면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출렁출렁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정밀하게 보정을 마무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캘리브레이션 트롤링 모터 나침판 보정 캘리브레이션 하실 때는 날을 잔잔하고 파도가 없고 그리고 조류의 영향으로 배가 이렇게 흐르지 않는 그런 곳에서 실시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메뉴 리모컨에서 메뉴 세팅 트롤링 모터 캘리브레이트 그리고 콤파스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선택해서 들어가면 스타트 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그거는 한번 트롤링 모터 보정은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한번 그것만 따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포스크라켄 그 모니터 그 본체 패널인데요. 요거는 조금 이따 제가 그 설명할 때 리모컨 보정이 아니고 리모컨 페어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가민 포스크라켄을 먼저 전원을 켜시고요. 그런 다음에 전원 버튼을 세 번을 짧게 3번을 딱딱딱 누릅니다. 그러면 요 표시등이 파란색으로 깜빡거리실 이렇게 빛날 겁니다. 그 상태는 일단 뭐 어탐하고 연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전원 버튼 본체의 전원 버튼 가이드 모터의 본체의 전원 버튼 3번 누르면 이 페어링 하는 걸 어탐도 똑같습니다. 일단 리모컨이 처음에 공장 출시할 때 이렇게 가이드 모터하고 리모컨하고 이렇게 페어링이 돼서 나오긴 한데 가끔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페어링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먼저 이 전원 버튼 3번 누르고요. 그리고 리모컨을 들고 센터 콘솔이 있는 데 계시면 안 되고 이 가이드 모터 본체에서 1m 반경 안으로 들어가서 그런 다음에 요 옆에 있는 전원 리모컨 전원 버튼을 켜고 여기서 메뉴 그리고 세팅 그리고 리모컨
페어링 들어가서 여기까지 가서 오른쪽 단추를 이렇게 누르면 페어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가이드 모터하고 1m 내에 들어가서 리모컨을 그때 1m 반경 안에 들어가서 이 전원 버튼, 본체 전원 버튼을 3번 누르고 이게 파란색으로 깜빡깜빡 하고 있으면 파란불이 켜져 있으면 이 과정에서 리모컨을 들고 가이드 모터 본체 1m 반경 안에 들어가서 메뉴 세팅 캘리브레이션 리모컨 페어링 여기 들어가서 페어링 하면 스타트 이렇게 하면 페어링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은 이제 보트에 있지 않기 때문에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메뉴 단추를 누르고 오른쪽을 누르면 실행 엔터라고 생각하시고요. 왼쪽 단추는 반대로 실행했던 걸 취소할 때 그러니까 어탐에서는 X 버튼이고 이 오른쪽 화살표는 엔터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이 페어링 과정이 스타트해서 하게 되면 여기에 파란불이 켜지고 리모컨을 본체와 1m 안에 들어가서 아까 스타트를 누르면 이렇게 그 스캐닝해서 찾는 과정이 바로 됩니다. 오래 걸리지 않고 찾아서 본체를 찾았다 하면은 여기에 녹색 불이 켜집니다. 그러면은 이 리모컨하고 본체 포스 크라켄 가이드 모터하고 페어링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리모컨 보정하는 건데요. 지금 조금 전에는 가이드 모터 본체 헤드에 있는 나침판을 보정을 해준 거고 이거는 특이하게 이 리모컨에 페어링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메뉴 세팅 리모트 컨트롤 캘리브레이트 한번 해볼까요? 일단 나가서 처음부터 다시 하죠. 자, 이 상태 지금 not connected라고 돼 있죠. 연결이 안 돼 있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메뉴 그리고 이렇게 가서 세팅 오른쪽 누르면 트롤링 모터에 대한 제어하는 세팅 설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모컨 컨트롤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이거는 백라이트를 밝게 해줄 수도 있고 어둡게 해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백라이트를 이렇게 누르고 키온 이거는 이제 이렇게 켜지는 키온 켜지는 거고요. 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꺼지는 타임 사용하지 않으면 꺼지는 거를 이렇게 15초 뭐 이렇게 설정하는 게 15초, 8초, 4초, 1분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냥 1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라이트니스 그러니까 이 액정의 밝기를 조절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저는 기본값은 30인데 현재 저는 50 정도로 해서 좀 더 밝게 보이도록 해놨습니다. 기본값으로 해도 제가 직사광선이 아주 쨍쨍 쬐는 그런 날에 사용을 해도 뭐 그렇게 약한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좀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50 정도로 해놨습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되고요. 실행 취소. 그 다음에 리모트 컨트롤에서 이렇게 가면 리모컨 캘리브레이션이 있죠. 이렇게 들어가서 스타트 하게 되면 요게 지금 돌리는 이렇게 하고 이 축으로 이렇게 돌리라고 나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성공하게 되면 여기에 캘리브레이션 스텝 패스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을 누르면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패스 됐고요. 다음 그런 다음에는 이렇게 덤블링 하듯이 이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다른 것도 해봤는데 요게 잘 안 먹힙니다. 자, 요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듯하게 수평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돌리면 네, 한 바퀴 반 정도 돌려야 되네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반대로 제가 돌린 것 같습니다. 아닌데요. 리트라이 이렇게 오케이 됐고요. 넥스트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 돌려라 됐고요. 넥스트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이게 잘 안됩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유를 알았는데요. 지금 마이크라든지 아니면은 주변 전자장비들이 현재 스피커도 옆에 있고요. 위에 카메라도 있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리모컨 보정의 기본은 어디서 해야 되냐 그러면 야외에서 전자 나침판을 보정합니다. 실내에서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야외에서 그리고 방향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물 차량 안이나 건물 주변 그 다음에 송전선 같이 자기장에 영향을 미치는 물체 주변을 피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이 스튜디오에서는 사방이 전자파를 발생하는 그런 데기 때문에 얘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똑바로 하는데도 이게 안 먹히고 있습니다. 그냥 요거 캘리브레이션은 나중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모컨 캘리브레이션 리모컨 보정 작업이 정확하게 마무리되지 않으면 이 제스처 가민 포스크라켄의 가장 핫한 기능인 제스처 기능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제스처 기능이 왜 이렇게 방향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고 에러가 나지? 이렇게 말씀하신 그 원인은 리모컨 보정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리모컨 보정은 메뉴 세팅 리모트 컨트롤 캘리브레이트에 들어가서 스타트를 누르면 아까 이렇게 수평으로 돌리고 그런 다음에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덤블링을 한 바퀴 한다고 그랬죠. 이 세 과정을 단계로 해서 성공을 해야지만이 리모컨 보정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거를 꼭 해야 그것도 정밀하게 해야 제스처 기능이 정밀하게 작동을 합니다. 자, 다음은 지금까지 이 단추 설명을 오늘 하는 게 결론이고 이 리모컨을 활용해서
가민 포스크라켄 어떻게 효능적으로 사용할 건가 팁을 주기로 했는데 이 팁이 정확하게 작동을 하려면 사전에 마무리가 돼야 될 작업들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쭉 한번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제가 쭉 한참 켜놨는데 나중에 트롤링 모터 보정이라든지 트롤링 모터 보정 트롤링 모터 보정하는 거 라든지 그 다음에 선수 옵셋 하는 거 그 다음에 리모컨 보정하는 거요. 그 다음에 리모컨 페어링 하는 거 이거는 공장에서 다 맞춰서 오는데 나중에 안 되면 이 영상을 찾아오셔서 이 부분을 자세히 읽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리모컨을 공부하는 게 가민 포스크라켄의 사용법을 마스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뭐 기타 풋페달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어탐하고 이렇게 연동을 해서 조향을 하는 거는 또 다른 몇 가지의 추가적인 사항은 있지만 오늘은 그거는 그 조금 있다가 어탐하고 연결돼서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 리모컨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키가 전원 키라고 그랬죠. 이 전원 키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누르면 꺼지는 게 아니고 꾹 누르고 있어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되면서 그 시간 동안 누르고 있어야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그래야 마무리 됐죠. 그다음 켤 때는 한번 이렇게 누르시면 켜지고요. 자, 이게 전원 키고요. 길게 눌러 리모컨을 켜거나 끕니다. 이렇게 끌 때 길게 눌러야 꺼지고요. 그 다음에 짧게 켜지는 거는 짧게 눌러도 켜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포트에 있지 않고 제가 집에서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not connected라고 돼 있죠.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뜨죠. 그래도 뭐 이 기능을 설명하는 데는 뭐 큰 문제 없습니다. 자, 제일 위에 이 기능 키부터 하겠습니다. 이 기능 키는 그 크루즈 버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크루즈 버튼이 뭡니까? 우리가 자동차에서 달릴 만한 속도를 정해주고 꾸준하게 달리는 속도를 자동차에서 속도를 맞춰놓고 크루즈를 활성화하게 되면 뭐 오르막길이든 내리막길이든 똑같은 100km로 크루즈 컨트롤을 설정하면 뭐 차에 엔진에 부하가 걸리는 상황이든 뭐 엔진에 부하가 안 걸리는 내리막길이든 100km를 유지하게 하죠. 이것도 또 크루즈 기능이라는 건 그런 말입니다. 읽어볼까요? 크루즈 버튼을 눌러 항해 제어를 켜고 현재 지상 속도 SOG를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게 리모컨 단수, 출력의 파워의 단수가 아니고 지금 조류가 어느 정도 강도로 불거나 아니면 바람이 어느 정도 외력이 작용하거나 이거에 따라서 외력이 없다면 보트가 가만히 한 자리에 멈춰 있을 수도 있지만 조류가 흐른다든지 아니면 바람의 외력의 영향이 있어도 내가 정해준 보트가 움직이는 속도지 그거는 프로펠러의 단수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크루즈 컨트롤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는
보트가 움직이는 속도를 정해준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현재 보트의 속도 SOG로 가라, 이렇게 가라. 이거를 이 속도를 보트의 속도를 유지해 주는 거지 7단으로만 계속 운행을 하자, 이 명령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하고 있을 때 한 번 더 누르면 항해 제어가 비활성화되고 이제 수동으로 단수를 조절 올리고 내리고 하고 방향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 크루즈 컨트롤은 보트가 정해진 속도로 움직이게 한다. 크루즈 컨트롤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키는 그 아이파일럿 민코타사의 아이파일럿 보면 토끼 모양 있는 거 있잖아요. 한 2, 3단으로 이렇게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속도를 그 토끼 모양을 누르면 파워를 낼 수 있는 최대 파워로 바로 그냥 최대 출력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그 키입니다. 이게 최대 속도 전환 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게 이제 최대 속도를 어떤 속도에서든 이 단추를 누르면 가민 퍼스 크라켄이 낼 수 있는 최대 파워로 바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프로펠러가 꺼져 있는 경우 그러니까 프로펠러가 켜진 상태로 뭐 2단이나 3단, 4단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키를 누르면 단방에 10단, 20단이죠. 20단으로 바로 올라간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프로펠러를 끈 상태에서 앵커링도 하지 않고 어디로 이동도 하지 않고 프로펠러가 꺼진 상태에서 2번 눌러주면 프로펠러를 활성화하고 바로 최대의 속도에 도달하라는 명령이 먹힙니다. 그리고 다시 눌러 다시 이제 그 상태에서 2번 눌러서 프로펠러 꺼진 상태에서 이 최대 속도 단추를 2번 누르면 꺼져 있던 프로펠러를 구동시키면서 바로 활성화해서 최대 속도로 가는 거고, 프로펠러가 구동 중에 뭐 3단이나 2단이나 1단이나 뭐 이런 단수로 프로펠러가 돌고 있을 때는 바로 한 번만 눌러도 최대 속도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2가지 이 명령에서 다시 한번 이 최대 속도 명령을 내려주면 이전 속도로 가고, 그 다음에 2번 눌러서 프로펠러가 꺼진 상태에서 최대 명령으로 2번 눌러서 간 경우 다시 한 번만 누르면 그 경우는 원래 프로펠러 구동이 안 되는 상태로 돌아가겠죠. 그리고 프로펠러가 몇 단으로 돌아가는 뭐 3단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거를 최대 속도로 올렸다가 이거를 눌러서 최대 속도로 올렸다가 다시 한 번 더 누르면 3단으로 돌아가겠죠. 그 말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M이라고 붙어 있는 게 있죠. 이거는 해석은 매뉴얼이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영어로 매뉴얼. 근데 이제 이 키를 제스처 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스처 키라고 하기에는 앵커링 키, 그 다음에 방향 고정 키, 요 세 개가 다 제스처 키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제스처 키를 가장 그 우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가이드 모터를 켜놓고 프로펠러를 구동 중에 아니면 구동 안 할 때도 이거를 꾹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내가 헤드를 돌리고 싶은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 이거를 따라서 이렇게 헤드가 돕니다. 방향 조향을 하는 거죠. 근데 요 방향 고정 키나 아니면 앵커링 키에서도 이 제스처 앵커링 중에는 앵커링을 꾹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해도 그 제스처 기능이 먹힙니다. 그리고 방향 고정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뭐 이동 중에 방향 고정 키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꾹 누르고 이렇게 돌리면 방향 고정이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매뉴얼 키, 그 다음에 방향 고정 키, 그리고 앵커링 키에서 이 세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꾹 누르고 제스처 기능을 하고 아니면 어느 지점을 포인팅 하게 되면 이 리모컨의 제스처 방향 조향이 그대로 가이드 모타를 조향할 수 있다. 제가 사용해 본 기능 중에 가장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매뉴얼 키를 제스처 키라고 하죠. 그렇지만 이거는 제스처 키가 아니고 제스처 키를 먹어주는 건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다. 그래서 M은 매뉴얼 수동 모드라고 해석하는 게 모션 제스처가 저도 처음에는 이게 M이 모션 제스처를 M만 써놨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매뉴얼 버튼으로 매뉴얼 버튼을 눌러 수동으로 제어한다. 자동으로 뭔가를 하고 있었을 때 이거를 수동으로 돌린다. 이 말을 굳이 써놓은 이유는 어떤 이유냐 그러면 가민 포스 크라켄 트롤링 모터가 어탐하고 연동이 되게 된 상태에서 어탐에서 항적이나 아니면 웨이포인트로 이동 명령을 내리는 게 제어권이 어탐으로 넘어가면 리모컨의 제어권이 상실됩니다. 그러면 그때 왜 리모컨이 안 되지? 당황하지 마시고 그 상태에서 M을 누르면 다시 리모컨이 제어권을 가져옵니다. 어탐에서 리모컨으로.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어탐하고 연동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탐에서 내가 크루즈 컨트롤이나 아니면 오토파일럿이나 아니면 어떤 명령을 이렇게 제어권을 가져와서 어탐으로 조향을 하다가 리모컨을 이제 어탐으로 안 만지고 리모컨으로 조향을 해야 되는데 리모컨이 안 먹혀요. 리모컨이 이렇게 꺼져 있어요. 비활성화돼 있는데 이거 막 눌러도 작동을 안 해요. 왜? 제어권을 동시에 어탐에서도 명령을 내리고 리모컨에서 동시에 명령을 내릴 경우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 어탐이 연결돼서 어탐으로 제어를 하게 되면 제어권을 어탐이 가져가고 그 상태에서는 리모컨은 제어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다시 이 리모컨이 제어권을 다시 가져오려면 그때 M을 눌러주면 그 어탐이 가져간 제어권을 수동으로 제어한다. 이 말은 리모컨으로 다시 이 트롤링 모터를 제어할 거야. 이 명령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길게 누르면 제스처를 사용해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꾹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헤드 방향을 이렇게 돌리면 이 제스처 기능이 작동을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다음은 이 키는 프로펠러를 켜고 끄는 기능.
이거는 아시겠죠? 프로펠러 모양을 한번 누르면 프로펠러가 켜지고, 프로펠러 켜고 이 화살표 위아래 키를 이렇게 위로 누르면 1단씩 올라가고요. 가면 퍼스크라케는 20단의 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펠러 켜고 이렇게 속도를 조절해도 되고, 그리고 좌우로 방향 조향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펠러 꺼진 상태에서 일단 속도를 맞춘 다음에 누르면 그 속도로 이동을 하겠죠. 그건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프로펠러를 켜고 끈다. 자, 다음은 화살표 키를 아까 제가 그 메뉴 세팅할 때 왼쪽은 취소고 오른쪽은 엔터 실행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위아래로는 선택할 때 그걸 한 칸씩 이렇게 찾아갈 때 그렇게 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는 위로 가고 밑으로 해서 해당 항목을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메뉴에서 오른쪽 아이콘을 눌러 메뉴 항목을 선택한다. 항목의 선택 실행, 엔터라고 봐야죠. 그리고 왼쪽 화살표는 어떤 실행돼서 저장하지 않고 다시 돌아가는 거, 그걸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앵커링 이 단 모양이 있는 게 앵커링 버튼이죠. 앵커링 버튼을 구동하고 얘를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정확하게 이 리모컨이 보트라고 생각하면 수평으로 오른쪽으로 1.5m, 5피트씩 이동합니다. 아이파르에서 스판락 조그하고 똑같죠? 이렇게 왼쪽 키를 누르면 왼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위로 키를 누르면 보트가 1.5m 앞으로 가고, 또 뒤에 키를 누르면 뒤로 이렇게 후진을 하겠죠. 방향 고정 또는 수동 제어, 좌우 한 단계씩 회전을 길게 눌러 5도 단위로 조정한다. 이 오른쪽 지금 수동 제어라는 거는 프로펠러만 한 상태에서 프로펠러 파워 단수만 있는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을 때 화살표 방향을 이렇게 하면 헤드가 5도씩 한 단계씩 하고, 길게 오른쪽 단추로 길게 누르면 5도씩 이렇게 조금 픽픽 도는 거 보셨죠? 그게 5도가 순간 5도가 씩 도는 겁니다. 5도가. 그래서 계속 꾹 누르고 있으면 이게 좀 적응이 안 되고 휙휙 돌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모션 제스처 기능을 활용해서 매뉴얼 버튼을 꾹 누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조정하는 게 더 유리할 때도 있죠. 그리고 이거를 좌우 조향을 하나씩 이렇게 누르면 한 단계씩이 되게 기어 하나씩인지 되게 미세하게 이렇게 움직여요. 오히려 그 아이파일럿보다 되게 좀 너무 미세하게 한 단계씩 올라간다라고 느껴지고, 그렇다고 또 이거를 꾹 누르고 있으면 휙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수동 버튼 M 버튼 을 누른 다음에 제스처로 내가 생각한 방향으로 트롤링 모터를 이렇게 돌리는 게 더 부드럽게 조향을 할 수 있는, 이걸로 이렇게 해도 되긴 합니다. 이걸로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다닥 누르고 뭐 그런 식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길게 눌러서 이렇게 하면 조금 이 수동 모드에서 좌우 이게 키가 생각보다 이렇게 너무 민감하게 돼서 잘 적응이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극복 가능한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는 이제 수동 모드에서는 위아래 화살표가 단수를 조정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좌우 화살표는 헤드의 방향을 조절하는 거. 자,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방향 고정 키. 방향 고정 키는 우리가 아이파일럿에서 M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일정 방향으로 이렇게 쭉 눌러서 이 헤드가 지금 이 방향이라고 리모컨 방향이 이 방향이 아니고 헤드가 이 방향이 선수 방향이 이 방향이고 헤드가 이 상태로 이런 방향으로 돼 있을 때 이거를 한번 눌러주면 방향 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외력을 이기는 속도라면 이렇게 전진을 하게 될 거고요. 외력 바람이나 아니면 조류 외력보다 파워가 약하면 그 방향으로 후진을 하겠죠. 우리가 보통 어, 외력을 극복하면서 전진하면서 낚시를 하는 경우는 드물죠. 오히려 외력을 조금 이렇게 휙 흐르는 상황을 한 반 정도 속도로 이렇게 조류 방향이나 파도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흐를 때 속도를 그 흐르는 속도를 조금 죽이는 때 이런 기능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럴 때 이 방향 고정을 하고 단수를 어, 앵커링에서 한 7단 나온다. 그러면 흘림을 한 3단이나 4단 정도로만 흐르고 싶다. 그랬을 때 어, 지금 몇 정도로 흐르는지 어떻게 아느냐? 앵커 버튼 누르면 앵커링 상태에서 이 가이드 모터가 뭐 7단 정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뭐 8단으로 올라갈 수 그러면은 그렇다고 그거를 제로에 가깝게 하면 거의 앵커링에 가까워지면 조류가 너무 세게 가서 채비가 너무 많이 날리겠죠. 그리고 또 거의 같이 흘러버리면 이 속도를 줄이려는 그 목적을 이제 상실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럴 때 어, 이게 M 버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눌러 방향 고정, 현재 방향을 설정 유지하고 시켜줍니다. 그 상태에서 눌러 방향 고정을 끄고 프로펠러를 중지한다. 어, 그리고 수동 제어를 재개합니다. 어, 이 말은 별로 뭐 크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M 버튼을 눌러서 속도를 방향을 N 방향을 정해주고 속도를 일정 속도로 맞췄었죠. 프로펠러 단수를 여기서는 SOG 이 현재 속도가 아니고요. 보트의 속도가 아니고 프로펠러의 강도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M 버튼에서는 어, 그이 크루즈 가장 먼저 있는 크루즈 버튼은 보트의 속도를 제어했던 거고 이 방향 고정 키는 트롤링 모터의 파워를 말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 속도가 아니고 파워다. 파워 단수다. 이 방향 고정 키에서 어느 한 N 방향을 결정한 다음에 파워 단수를 결정해 주고 그리고 이 방향 고정 키를 한번 더 누르면 꺼졌을 때 그러면 이제 수동 기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프로펠러를 중지하고 수동 제어를 재개하게 된다. 자, 그리고 길게 눌러서 그러니까 이 방향 고정 M 버튼이 구동 상태에서 이거를 길게 누르면 제스처 기능으로 작용을 해서 내가 고정한 방향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 방향으로 M 버튼을 눌러서 N 버튼 기능이 작동을 하고 있다면 이거를 꾹 누른 상태에서 이 방향으로 조금만 보정할래 하고 이렇게 돌리고 있으면 N 방향이 요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 말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앵커링 기능 뭐 다 아시죠? 근데 앵커링 기능에서 제가 가면 퍼스 크라켄을 쓰면서 다른 트롤링 모타하고 차별화되게 가장 유효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게 가민 퍼스 크라켄의 앵커링 버튼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제가 말하는 최고의 기능이 가민 퍼스 크라켄의 앵커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다른 여타 가이드 트롤링 모타하고 똑같이 앵커 버튼을 누르면 현재 보트가 있는 위치를 고정해서 계속 그 위치를 닷을 내린 것처럼 고정하고 있겠다는 거죠. 앵커링 버튼이 구동되면 리모컨에 이렇게 여기 밑에 몇 피트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렇게 시계 360도 방향에 빨간 점이 하나 이렇게 생깁니다. 거의 이렇게 찍었을 때 이 정도 빨간 점이 여기서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돌아다니고 여기에 몇 피트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에 몇 피트. 그러면 이게 이쪽 방향에 그 빨간 점이 있으면 이 보트의 제로 앵커링 지점에서 이쪽 방향으로 지금 말하는 몇 피트로 이렇게 밀렸다. 근데 그게 굉장히 60cm 내에서 그게 되기 때문에 보통 1피트, 2피트 이상 그 앵커링 부위를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바람이 세거나 파도가 세거나 그런 상황에도 2피트 그러니까 60cm 이상 내가 앵커링한 위치에서 변형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거는 가민 퍼스 크라켄 트롤링 모타의 GPS를 다루는 실력으로 높게 평가하고요. 그리고 앵커링 모드에서 앵커를 누른 다음에 화살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번 누르거나 왼쪽으로 한번 누르면 좌우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번 누르면 정확하게 이 보트가 오른쪽으로 1.5m, 5피트를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오른쪽 키를 더 누르면 다시 1.5m 이런 식으로 1.5m씩 스판락 조구가 작동하죠. 그리고 위로 누르면 앞으로 1.5m, 뒤로 누르면 뒤로 1.5m 이렇게 이동을 하는 스판락 조구가 작동을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가장 신박하다라는 기능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앵커링 상태에서 앵커 버튼을 꾹 누른 상태에서 내가 가고 싶은 위치를 이 포인트를 가지고 이렇게 가리킵니다. 이렇게 내가 보트로 옮기고 싶은 수면 지점을 이렇게 향해서 이 리모컨 앵커 버튼을 꾹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이제 포인트 앤 고라고 하는 거죠. 이 포인트 고가 좋은 이유는 우리가 스판락 조구는 좌우, 전후 이렇게만 이렇게 수직으로만 이동을 하지만 이 앵커링이 구동된 상태에서 이거를 꾹 누른 상태에서 제스처 기능을 구동을 하게 되면 얘가 사선 방향으로도 스판락 조구 그 기능이 이동한다는 거죠. 여타 가이드 모타 다른 회사 가이드 모타에서는 이 기능이 없죠. 사선으로 움직일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가민 퍼스 크라켄은 지금 앙카링 명령을 내리고 다시 그 앙카링이 돼 있는 상태에서 앵커링 버튼을 꾹 누른 상태에서 내가 가고 싶은 위치를 이렇게 가리키면 그 위치로 보트가 이동한다는 거.
이건 제가 한번 써보고 야 이럴 수도 있구나 감탄을 금하지 못했던 기능이 앵커링 기능에서 앵커링 단추를 꾹 누르고 길게 눌러 리모컨을 가리키고 있는 위치로 가서 앵커 잠금 위치를 이동한다. 지금 제스처 제어를 사용하여 고정 위치 조정이라고 써 있죠. 자, 제스처 기능을 사용하여 방향 조정하는 게 요 앵커링 기능에도 있었죠. 그 다음에 이 방향 N 버튼이죠. N 버튼 N이 없는데 아이파일럿에 N 버튼이라고 N 버튼을 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그냥 방향 고정 키라고 하는데 요게 N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N 버튼 상태에서 N 버튼을 길게 누르면 또 여기서 제스처 제어가 가능한. 그러니까 제스처 제어가 여기도 한번 나왔죠. 그 다음에 방향 고정에도 한번 나왔죠. 그 다음에 매뉴얼 수동 버튼에도 제스처 제어가 나왔죠. 이렇게 세 버튼이 N 버튼이 제스처 기능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스처 키가 수동 매뉴얼 M 버튼이다 아니면은 뭐 이 M 버튼 방향 고정 키다 앵커링 키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또 제가 알게 된 건데 앵커링 상태에서 앵커링 단추를 꾹 누르고 제스처 얘만 앵커링 상태에서 제스처 기능이 작동하느냐? 제가 해본 바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방향 고정 키를 꾹 누르고 방향을 내가 가리켰을 때, 그 다음에 수동 M 버튼을 꾹 눌렀을 때, 그 제스처 기능이 먹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석은 앵커링 시 제스처 기능은 다시 해당 키를 꾹 누르는 거지만 제가 해본 바로는 이 수동 M 버튼하고 이 방향 고정 키 얘를 내가 누르고 이렇게 했더니 그게 이 세 개가 어느 같이 그러니까 이 키를 눌렀던 것 같아요. 제가 방향 고정 앵커링 상태에서 방향 고정 키를 이렇게 눌렀더니 조금 전에 말한 앵커 단추 이제 앵커링 구동 중에 앵커 단추를 꾹 누르고 리모컨으로 방향을 제시했을 때 포인터 N 고가 돼서 이동해서 그 자리에 앙커링을 하는 게 건 먹히는 게 아니고 요 방향 고정 키를 꾹 누르고 해도 먹혔던 것 같아요. 그거는 한번 실험을 해보시고 이 기능이 다른 뭐 제스처 기능이나 아니면 방향 M 버튼, 방향 고정 키나 이런 기능에서의 제스처 기능보다 저는 앵커링 낚시를 주로 하기 때문에 요 앵커링 상태에서 사선 방향으로 이동한다든지 아니면은 스판락 조구 같은 게 1.5m씩만 그런 모터들 가이드 모터들도 이동하기 때문에 나는 한 3m나 한 6m 정도 이동을 하게 싶으면 이걸 4번 방향 화살표를 4번 스판락 조구 화살표를 4번 눌러야 되죠. 근데 이런 경우 이렇게 앵커링 시 앵커링 잠금 장치를 길게 누르고 내가 이동하고 싶은 위치를 포인팅하면 포인트 앤 고 포인팅한 위치로 이동해서 거기에 앵커링 해라. 요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가민 포스크라켄에서 가장 훌륭한 기능이 아닐까. 저는 이제 특히 앵커링 낚시를 주로 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엑설런트 한 기능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꼭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스처 기능을 쓸 수 있는 건 수동 버튼, 그 다음에 방향 고정 키 M 버튼, 그 다음에 앵커링 버튼. 그냥 이렇게 하시자고요. 요건 N 버튼이 아니고 M 버튼인데 이게 사실은 M 버튼이니까 얘도 M 버튼, 얘도 M 버튼이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요건 수동 버튼, 수동 전환 버튼이라고 하고, 얘는 방향 조정 버튼, 방향 고정 버튼. 그 다음에 이제 뭐 헷갈리는 거 없죠? 그 다음에 앵커링 버튼은 이제 끝났고요. 짝대기 3개 있는 상병이 뭐라고 그랬죠? 어탐에서도 이렇게, 로렌스 어탐에서도 이렇게 그려진 건 메뉴 키입니다. 메뉴로 접근할 수 있는 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버튼은 웨이포인트를 지금 현재 있는 위치를 리모컨에 포인트를 하나씩 저장하는 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써 있는 거는 어탐하고 연동이 됐을 때 이 키들이 프로타 어탐에서 어떤 기능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핫키를 여기에 설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모컨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설정을 할 수 없는 기능일 수도 있는데요. 탐하고 연동을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재밌는 기능이 있어요. 자, 아이파일럿 민코타 아이팔렛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항적을 따라서 이동 명령을 어탐으로 연동을 해서 제어를 해서 어떤 위치로 이동을 해라라는 명령을 했을 때, 그러면 도착점에 도달했을 때 그 자리에 앵커락을 할 건지, 아니면은 이동하고 프로펠러를 끄고 멈출 건가,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건가, 아니면 앵커링을 그 자리에서 앵커링을 실시할 건가, 요거를 어탐에서 어라이벌 모드를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매뉴얼로 되면은 그 자리에 가서 꺼지겠죠. 그 다음에 앵커락으로 설정을 하면 도착해서 앵커락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스토우 방향을 프롭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제 이게 모타 프로펠러가 달려 있는 모타 뭉치라고 하고, 이게 봉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이게 이제 가민 모타는 이 모타를 회수하는 상황에 풋 앞에 이렇게 풋 페달을 밟으면 이게 이렇게 서 있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내려가 있죠. 근데 우리가 방향 조정을 하다가 그냥 프로펠러를 멈추고 그 풋 페달을 누르면 얘가 이렇게 딱 자세를 정렬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올려서 바로 이렇게 거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쪽이 프로펠러가 돼서 그 포켓에 이렇게 안착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라이트 레프트를 선택하면 이쪽으로 프로펠러를 두고 포켓에 파킹할 건가, 아니면 이렇게 놓고 파킹할 건가를 여기서 레프트 라이트로 이 포켓에 거치하는 거를 스토잉하는 거를 그 프로펠러 방향을 여기서 결정해서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어라이벌 도착했을 때 앵커링을 할 건지 그거를 결정해 주는 거고요. 뭐 기타 뭐 기능이 있는데 크게 뭐 의미 없는 기능입니다. 자, 바쁘게 되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해서 지루하는데, 제가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했으니까 한 방에 이 영상을 다 보시지 말고요. 필요한 기능 한번 다 보시고 나중에 어느 부분에서 뭐 이
페어링 리모컨하고 트로링 모터 본체하고 페어링이 끊어졌을 때, 아니면 처음에 설치를 하시고 리모컨으로 모터 본체 헤드의 나침판을 보정하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리모컨을 보정하는 메뉴에 접근하는 게 모른다든지, 아니면 이 단원 이 기능 단축 키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잘 몰랐을 때, 지금 제가 위에서부터 쭉 설명을 했죠. 그러면 영상이 길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구간을 찾아서 반복적으로 청취를 하시고 모르는 부분을 학습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나름 급하게 가민 포스크라켄에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좀 빨리 만들어서 알려주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가민 포스크라켄 트로링 모타에 사용하는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팁, 꿀팁이죠. 꿀팁을 한번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은 구독자나 아니면 제 글을 보는 조회수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는 이 가민 제품을 제가 영상을 만들면 솔직히 저한테는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나 원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오늘은 뭐 로렌스 어탐이나 아니면 다른 거를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 가민 포스크라켄 트로링 모타에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이 좋다고 구독, 좋아요, 알림을 하실 분은 몇 분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분이라도 제 영상을 보고 기묘하게 장비 어탐이나 아니면 가이드 모타 이런 전자장비 보트에서 사용되는 전자장비를 더 효율적으로 쓰고 효능감 있게 사용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